이번 사연은 조용한 말투로 몇 시간씩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에게 시원하게 복수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아이를 빨리 갖고 싶지만 마음대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어서 2년 더 있다가 아이를 가질 예정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회사에서 일에 집중도 되지 않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서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구박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구실을 만들어 저를 구박했어요. 저를 멸시하는 말도 많이 했고요. 다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를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고 싶었나 봐요. 지금은 제가 시어머니를 멸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피하고 있어요.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의 멘탈을 무너뜨린 과정을 말해볼게요. 남편은 성격이 깔끔해요. 집안 정리도 남편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집에 가보면 엄청 깨끗했어요.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집에서 제가 좀 어지럽히거나 하면 남편은 직접 정리를 했어요. 남편 집에서 음식을 해 먹으면 남편이 설거지를 했는데 싱크대에 물기까지 제거를 해 놓더라고요. 저는 좀 겁이 났어요.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이 남자에게 맞춰서 깔끔하게 살기가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내가 청소하고 정리하면 되지. 의외로 가볍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맞벌이를 할 거니까 청소는 내가 하고 너는 다른 집안일을 하면 돼.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청소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도 남편은 집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거슬려서 직접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랬대요. 이런 사람이지만 남편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좀 집을 어지럽히고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 앞에서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하지도 않고요. 남편은 제가 마음이 불편해지도록 만들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저희 결혼할 때 집을 구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시댁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개념은 아니었고 집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시댁에 얹혀 사는 것이었죠. 집 구하는 문제가 금세 해결될 줄 알았어요. 6개월 정도 시댁에서 살다가 나오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저희는 4개월도 안 되어서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름 돋는 행동은 저와 둘이 있을 때 저에게 귓속말을 하듯이 말하며 저를 구박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 저는 결혼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고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든 적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예단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시댁에서 살기 시작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못된 짓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를 걸고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집안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면서 지저분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인데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물론 저와 남편이 시댁에 얹혀 살고 있으니까 청소와 설거지를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일 수도 있죠.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남편은 야근이 많아 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시댁에서 살 때도 제가 퇴근하면 3시간 정도 후에 남편이 퇴근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퇴근해서 들어온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기 전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로 집안일을 전혀 안 했습니다. 저는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씻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거의 바로 잤어요. 그럼 집을 어지럽힌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어머니였겠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시어머니 본인이 어지럽힌 것은 직접 정리를 해놓으면 될 일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집안을 어지럽혀 놓았다가 제가 집안일을 똑바로 안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건지, 시댁에서 살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저는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안일을 다 해놓아도 다음날 낮에 시어머니가 어지럽힌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는 지적을 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집안일을 해? 시어머니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은 건지, 결혼하고 2주 정도 시댁에서 살다 보니 퇴근하기가 두려웠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오후가 되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하나로 30분 넘게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를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말이죠. 시어머니는 조곤조곤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잔소리는 기본적으로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면 너무 화가 있는데 말투는 부드러웠어요. 저희가 시댁에서 살 때 주말에 가끔 신우네 가족이 놀러 왔어요. 신우가 오면 보통 일요일 저녁에 돌아갔는데 신우가 가고 나면 저는 대청소를 해야 했어요. 신우도 저희 남편과 비슷하게 깔끔한 성격이라 집을 어질러 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우의 아이가 좀 어지럽히기도 했지만 신우가 바로바로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신우가 가고 나서 청소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청소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강요로 얼룩 하나 없고 먼지 하나 없는 창틀까지 닦아야 했어요. 대청소를 하면 남편과 제가 함께 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저 혼자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 때문에 저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운 것은 이런 잔소리 말고도 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앞에 두고 자주 한탄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아내를 잘못 선택한 것처럼 푸념을 하셨어요.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는 없다. 너처럼 집안일을 대충 하는 유부녀는 없을 거다. 너네 엄마도 너처럼 하고 살았니?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셨는데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저는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부당한 일을 당하면 곧바로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얹혀 산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이런 말에 토를 달지 못하고 살다 보니 저는 기가 죽어서 반발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언젠가부터는 퇴근해서 집에 가보면 집이 더 어지럽혀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집을 어지럽혀 놓은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일부러 집을 어지럽혀 놓고 저에게 잔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빨래, 청소, 설거지 등으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오랜 시간 잔소리를 하며 인신공격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조용한 말투로 저에게 잔소리와 인신공격을 하는데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를 거예요. 참다 못해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피해자인 척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다 잘못한 것이라 하더니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잔소리 한마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며 시어머니는 몇 시간 동안 울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칠간 알아누웠습니다. 앓고 있는 기간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을 때 저에게 잔소리와 인신공격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녹음도 해봤어요.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어봤는데 시어머니는 워낙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못된 말을 녹음하는 것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우연히 녹음된 파일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대화를 할 때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녹음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조금 한 것으로 생각했나 봐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하며 인신공격한 것이 녹음돼 있는 파일을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자기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했냐고 묻더라고요. 녹음 파일 몇 개를 듣더니 남편은 당장이라도 나가서 살자고 했어요. 아직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가서 사냐고 했더니 남편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가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 있을 때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엄마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는데 어머니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간질을 한 것은 어머니이고 정신병이 있는 어머니와는 이제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냐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퇴근에 들어올 때까지 2시간 넘게 대성통곡을 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퇴근해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해서 억울하다 하시며 계속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그 자리에서 켰죠. 시아버지는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나를 2시간, 3시간씩 괴롭혔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죠. 이 정도면 중증이라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한 표정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나와 한동안 원룸에서 살다가 집 문제가 해결되어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을 방문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 있을 때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했죠. 요즘은 나한테 시비 걸고 싶지 않으시냐? 물으면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언제든 말해라.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말해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요즘은 시댁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한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조용조용한 어투로 시어머니를 정신병자 취급해 주었더니 마음이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시댁에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댁에 안 가는 거예요. 남편과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알콩달콩 즐겁게 사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에서 시어머니는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려고요. 명절 같은 때 시어머니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면 둘만 있을 때 또 조곤조곤 시어머니를 정신병자 취급해 주려고요.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쾌감이 느껴지니까요. 내가 뭘 해도 나에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잠시만 옆에 있어도 힘든데 쓰니님은 정신력이 정말 강한 분 같네요. 멋지십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했던 행동이 더 크게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시원하게 응징 잘하셨습니다.